안녕하세요. 도선생입니다. 2026학년도 9월 모의고사 총평입니다. 자, 여러분 9월 모의고사 시험이 어땠나요?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자, 이거를 제가 총평이라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기 전에 제가 9월 모의고사 끝나고 바로 제 인스타 스토리에 이렇게 설문을 한번 해봤어요. 9월 모의고사 영어 쉬웠다 어려웠다 설문해보니까 제 인스타를 팔로우하는 학생들이 쉬웠다가 24%, 어려웠다가 76%로 어려웠다 반응이 많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 9월 모의고사 영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막 그렇게 못 풀 만큼 2년 전 수능만큼 아예 못 풀 만큼은 아니겠지만 6월 모의고사 치고 학생들이 조금 들떠있고 성적이 잘 나온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많이 곤두박질 쳤을 거거든요. 학생들이 많이 당황했겠다 싶었어요. 자, 올해 9월 모의고사 메가스터디 이렇게 채점자 누적 비율을 보면 만점이 0.46%로 만점이 이번에 거의 없죠. 자, 올해 6월 모의고사는 만점이 10.72%가 났어요. 거의 10%가 만점 받았다고 이렇게 메가스터디에 채점을 했었는데 9월 모의고사는 0.46 거의 없어진 거죠. 1등급 비율은 11.64%가 나왔는데 6월 때는 42%였어요. 6월이 지나치게 쉬웠죠.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그거에 비하면 당연히 어려운 시험은 맞지만 그걸 6월이랑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느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답률 베스트 5는 순서 37번, 문장 삽입 39번, 그리고 빈칸 3문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이 문제들 말고 여러분 21번 굉장히 까다롭지 않나요? 밑줄 문제, 24번 제목 문제도 되게 어려웠지 않나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전반적인 총평을 좀 내리자면 쉬운 문제는 여전히 쉽게 내줬다. 근데 중간 문제를 까다롭게 냈다.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어렵게 나왔다. 이게 이번 9월 모의고사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자, 6월 모의고사는 쉬운 문제도 쉬웠는데 중간 문제도 쉽게 냈어요. 이 중간 문제가 뭐냐, 왜 뻔한 말을 하냐 이게 아니라 저는 쉬운 문제, 제가 제 커리큘럼에 문제풀이 강의 중에 첫 번째가 쉬운 유형이죠, 이름이. 그 쉬운 유형에 맥락 파악하기 유형과 세부정보 파악하기가 있어요. 목적, 심경, 도표, 일치, 불일치, 어법, 장문들까지 이번에 굉장히 전형적으로 쉽게 내줬죠. 특히 여러분 느꼈겠지만 이번 43, 44, 45 장문 굉장히 쉬웠지 않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중간 문제를 까다롭게 했다. 이 중간 문제가 뭐냐면 20번 주장, 22번 요지, 23번 주제, 24번 제목, 그리고 21번 밑줄 2페이지, 3페이지에 있는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로 가는 중간 다리에 있는 역할을 하는 중간 문제 정도 되는 난이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까다로웠어요. 특히 24번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수도원 얘기 나오는 거. 21번 음악 지문이었는데 독해는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1, 2, 3, 4, 5 뭐 선택지가 너무 까다롭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어려운 문제들 순서, 삽입, 빈칸은 여전히 어렵게 냈었는데 거기에 풀 시간이 아마 없어서 성적이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9월 모의고사 때 6월에 비해서 성적이 좀 많이들 떨어지셨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 모의고사의 특징은 낯선 소재와 표현이 많이 나왔다. 특히 21번이 그냥 음악 지문, 옥타브 이런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음악 지문인데 그런 지문이 사실상 읽기는 더 어려워요. 거기서 더블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절반은 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음악 관련된 소재에 있는 용어들 우리 기출문제 음악 많이 나왔었거든요. 새로 나온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것들 단어 좀 많이 외워주시고 그리고 37번 오답률 1위인 순서 두 번째 문제 37번도 수학 수학 많이 나왔었는데 그 문제가 어려웠던 건 막상 무슨 말인지는 대략적으로 알겠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왜 표현을 걱정하지 마라. 너가 첫 번째로 그런 거 아니다. 안심해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서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려면 어휘 암기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즉 단어 더 열심히 외우셔야 된다. 중간 문제를 까다롭게 냈다고 했잖아요. 주장, 요지, 주제, 제목이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쓰고 어려웠을 거냐면 단어들이 조금 어려웠어요. 6월에 비하면. 그리고 각주도 되게 야박해졌고요. 그래서 여러분 단어 더 많이 암기하셔야 된다. 제가 매뉴얼 압축 강의 바로 지난주에 종강했거든요. 제가 종강 멘트 뭐라고 했어요? 제 강의 들은 학생들 보고 있죠? 제가 종강 멘트 주인공이 되세요. 항상 이런 말 했지만 이번 종강 멘트는 단어 외우세요였어요. 문제 푸는 방법 백날 배워봤자 단어 모르면 이제 문제 못 푼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 열심히 외우셔야 됩니다. 쌤 수능 70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지금부터 단어 외우세요. 문제 어떻게 푸는지 제가 다 가르쳐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 문제 풀 때 필요한 재료인 단어를 모르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단어장도 제가 메가스터디 사이트에 키스톤 단어장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그거 남은 70일 동안 열심히 외우세요.
알겠죠? 단어 더 열심히 외우셔야 돼요. 이번 9월 때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전개구조로 나타나는 다양한 표현. 전개구조면 전개구조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20번 문제가 여러분 주장 문제가 사실은 역접의 전개구조예요. 22번 문제가 예시의 전개구조인데 역접에서 but, however, 뻔한 표현을 빼고 거기에 impact 같은 걸 사실 좀 넣었어요. 22번도 for example, for instance 빼고 갑자기 사람 이름 나오면서 예시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막상 읽어보면 역접의 전개구조, 예시의 전개구조가 맞는데 그거를 다양한 표현을 써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개구조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당황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밑줄만 쭉쭉 읽고 머리 하얘져가지고 그냥 정답 대입 비슷한 거 찍고 이렇게 됐을 텐데 제가 유형별 문제풀이 학습 제 중심 내용 파악하기 강의에서 역접의 연결사, but, however, yet 말고도 여러 가지 보여드렸었고 연결사 없이도 예시의 전개구조 나오는 것들 갑자기 사람 이름 튀어나오는 거 기억나죠? 이런 거 해드렸으니까 유형별 문제풀이를 좀 더 깊게 학습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명시적 단서뿐만 아니라 내용상 연결을 더 공부해야 된다. 자, 이거는 간접쓰기, 즉 순서랑 삽입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자, 올해 6월 모의고사 순서의 특징은 명시적 단서가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A, B, C 첫 문장에 평가원이 말하는 명시적 단서, 대명사, 지시형용사 플러스 명사 또는 연결사를 항상 주곤 했었는데 그거 없이 그냥 내용상 연결로 줘버렸다. 이번 37번 여러분들이 오답률 1이 나온 그 문제도 왜 어려웠다? A, B, C 첫 문장에 명시적 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다. 그러면 내용상 연결, 평가원 학습 방법이 적혀 있거든요. 명시적 단서뿐만 아니라 내용상 연결도 학습해라. 내용상 연결 학습해야 된다. 이 내용상 연결을 저는 어떻게 가르쳤다 여러분한테. 제 강의 들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 학습해라. 요거 제 강의 들으시면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부족했을 거다. 쌤, 저는 쌤 수업을 다 듣고 단어도 열심히 외우고 독해도 열심히 했고 문제풀이도 열심히 했는데 이번 9월 모의고사 때 시간이 부족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그런 학생들은 쌤, 이제 저는 그럼 교재를 다시 사서 다시 풀어야 되나요? 아니, 새로운 모의고사를 통해서 나만의 타임테이블을 작성해 봐야 된다. 이 타임테이블이 뭐냐면 학생마다 문제 푸는 시간이 다 달라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나한테 물어보거든요. 쌤, 제가 몇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몇 분 남으면 돼요? 쌤, 제가 2등급을 꼭 받고 싶은데 그러면 몇 번까지 풀고 빈칸 풀 때 몇 분 정도 남으면 좋을까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만의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풀면서 내가 보통 30분 지날 때 보통 어떤 문제를 풀고 있다. 내가 50분 지났어. 앞에 감독관님이 자 20분 남았습니다. 이럴 때 나는 보통 어떤 문제들을 풀고 있는지 자기가 스스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어떤 시험은 이렇고 어떤 시험은 이렇고 편차가 막 5분씩 10분씩 나버리면 그러면 그 학생은 수능에서도 당황해서 확 미끄러질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 타임테이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타임테이블을 만들려면 모의고사를 여러 번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이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은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면서 타임테이블을 작성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이 모의고사가 이제 다음 주에 또 선생 모의고사가 나옵니다. 총 6회분이거든요. 영어 듣기 포함한 풀 모의고사 6회분이 나오는데 그걸로 연습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학습 방법을 정해드리면 첫 번째 쉬운 유형, 이걸 넣을까 말까 하다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문제풀이 첫 번째 강의는 쉬운 유형인데 거기에 18번 목적, 19번 심경, 25번 도표, 26, 27, 28, 일치, 불일치 그리고 43, 44, 45 장문 유형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안 틀리는 거 알아요. 정답률 90% 넘게 나오는 거 아는데 더 빨리 풀어야 된다고. 쉬운 건 몰아서 더 빨리 풀어버려야 시간 부족하다며 빈칸 빨리 푸세요. 문장 삽입 빨리 푸세요. 이거 안 될 거란 말이야. 쉬운 유형에서 보통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생각 없이 읽고 풀면 1분 30초 걸리는 이거 30초 만에 풀어버리면 그 10문제에서 30초씩 1분씩만 아껴도 진짜 5분에서 10분은 번단 말이야. 하위권 학생들은 이걸 꼭 듣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찍었지만 진짜 도움 될 거예요. 근데 내가 한 2, 3등급 나온다 그러면 쉬운 유형 말고 압축 문제풀이 강의라고 제가 지난주에 종강한 현장 버전이거든요. 대치동에서 현장 8주 동안 진행한 거 16강밖에 안 돼요. 이거 여기에 중심 내용 파악, 간접 쓰기, 빈칸 추론까지 전부 다 달아요. 그러니까 이거 16강밖에 안 되니까 쌤 저 9월 이후에 이제 영어 이제 해야 되는데 쌤 제가 예체능이라 가지고 아니 쌤 제가 최저 맞춰야 돼 가지고 영어를 이제 좀 급하게 해야 되는데 하는 학생들한테는 이 압축 문제풀이 강의를 추천합니다. 자, 쌤 저는 쌤의 문제풀이 강의까지 다 들었다. 그러면 와드 푸세요.
와드가 제 주간지거든요. 지난달에 나온 제 주간지인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풀어보지 못한 제작 문제 100문항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주제, 제목, 순서, 삽입, 빈칸 하루에 5문제씩 20일 동안 풀 수 있는 문제 넣어놨거든요. 요거 푸시고 제작 문제로 우리가 배웠던 거 압축 문제풀이에서 배웠던 거 요걸로 푸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도선생 모의고사 이제 총 6회분 나오거든요. 그거 푸시면 수능까지 대비하는데 9평 이후에 수능 70일 남았잖아요. 이제 준비하는데 괜찮을 겁니다. 자, 요거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건 단어 외워야 된다. 9평 딱 보고 느끼셔야 돼요. 아, 내가 단어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쌤 단어는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문제 다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다 하면서 단어까지 외우라고. 그래야 성적 오를 거예요. 자, 총평은 여러분들이 시험 치면서 느꼈을 그 당혹감, 시간 부족, 나도 느꼈다. 아, 애들 힘들겠다. 애들 쉽지 않겠다. 제가 느꼈었거든요. 총평은 조금 까다로웠다로 마무리하고 9월 모의고사 이후에 이렇게 학습하시면 여러분 수능까지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제가 터널에는 끝이 있다라고 항상 제 모의고사 첫 그 필적 확인란 말이거든요. 제가 이 말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막다른 길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 출구가 없는 터널에 갇힌 느낌이겠지만 터널에는 분명히 끝이 있어요. 자, 근데 그 터널을 나가려면 지금은 조금 달려야겠죠.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터널에 갇혀 있을 거예요.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그래요. 여러분 터널에 분명히 끝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달려라. 왜냐면 터널이 끝나면 거긴 산도 나오고 강도 나오고 바다도 나올 거거든요. 그걸 조금 더 여러분들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터널에 갇혀 있는 기분, 아, 쌤 영어 성적이 생각보다 떨어져서 생각보다 안 나와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터널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이 들면 터널이 끝이 있으니까 달리세요. 열심히 공부하란 말이야. 이빨 꽉 깨물고 힘들 거야. 그래도 열심히 해보라고. 끝이 날 거야. 그러면 거기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을 거니까 여러분 수능 끝나고 좋은 성적 받으셔서 꼭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월 모의고사 치느라 굉장히 수고하셨고 제가 해설 강의를 굉장히 꼼꼼하게 찍을 거거든요. 독해 18번부터 45번까지 모든 문제를 굉장히 꼼꼼하게 단순하게 해설만 하는 게 아니라 제 교재에 있는 문제들이 제가 푸는 방법들까지 다 해서 해설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해설 강의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치느라 고생하셨습니다.